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시청자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중파에 출연하게 된 이항영입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드디어 나오셨습니까? 아, 연락 와야 되는데 이제 또.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아직은 이제 케이블 TV에 머물고 있는. 네. 케이블 TV에 머물고 있는데. 혹시 봤어요? 아, 오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시 보기가 안 올라와서 네. 22일 것까지밖에 안 올라왔네요. 내일 돼야지. 다시 보기 어디서 보는 거예요, 이거? 다시 보기가 1월 오늘 23일이잖아요. 12월? 예, 그러니까 지금 KBS 방송 다시 보기인데 지금 여유만만 보건데 이게 이제 1월 21일 것까지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23일께 좀 올라오면 어떻게 방송하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못 봤는데 사람들이 네네. 그러더라고. 내일 말씀드릴게요. 아, 그게 그러더라고. 네. 화면 빨리 잘 받는다. 왜냐면 근데 나도 쉽게 봤는데 우리 그 방송국에서도 그러더라고. 역시 조명이 달라요. 조명이 달라요. 아, 조명이 다르다고 딱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뭐 정면 조명 있고 난 또 우리 조명 감독한테 들었는데 백 조명 이런 게 중요하다네. 백조명. 백 조명이 핵심이래. 조명에는. 네. 거기는 좋긴 한데 머니투데이가 단점이 뭐냐면 거기는 스튜디오가 좋기는 한데 그 바깥에 오픈 스튜디오 하는 바람에 그 유리창 때문에 조명이 망가지는 거. 그래서 다 막잖아 또 막. 예. 네. 그리고 요즘도 대만은 대마하면 소리가 좀 들어가고. 네. 그래서 경제방송 쪽에서는 SBS 방송을 쫓아갈 수가 없죠. 네, 화면 그렇죠. 왜냐하면 화면 자체가 좋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역시 KBS가 다르더라고. 근데 사람들 젊어 보인다 그러는데 근데 얘기 갖고 잠깐 보니까 약간 젊어 보이긴 해. 잠깐 보니까. 네. 근데 거기 같이 출연하는 사람들이 한 분은 철학자란 분은 내가 보니까 60 된 것 같더라고. 60 네네. 넘었나? 네. 나이가 많고 여자분은 제가 보기에 저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아래인 것 같더라고.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자기가 나보다 한참 위인 것 같이 얘기해서 나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줬지. 아, 선생님 했는데 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보다 아래 같아요. 그분은. 왜냐면 여자분인데 큰애 둘째가 뭐 대학교 4학년, 3학년 얘기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로드 매니저 필요하지 않나는데 네. 로드 매니저는 필요가 없죠. 필요 없어. 다만 네. 집에 갈 때 택시나 누가 좀 태워주면 집에 가는 택시비 그러니까 네. 저녁 오후에 가면 25,000원 나올 거거든요. 막히면. 네. 누가 하루에 25,000원만 더 주면 바로 옮기는 사람이잖아. 네네. 그죠? 네.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요. 오늘 저의 공중파 입성을 축하해서 주가도 오늘 보합권에서 하다 오늘 강세 네. 올라가고요. 코스닥까지 오늘 좀 플러스 나오고. 외국인도 16일 만에 그러니까. 공중파 출연을 축하하면서 순매수로 전환되는 이 얼마 만에 순매수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16거래일 만에 지금 이제 순매수에 대한 쪽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가가 반등해서 그런가요? 네. 공중파 출연 때문인가요? 공중파 달러 출연 인덱스가 꺾여서 그런가요? 어쨌든 간에. 공중파 출연 때문에 그렇고 네. 정말 제가 오늘 기분 나쁜 거 저는 제가 이런 거는 거짓말 잘 안 하잖아요. 네. 제가 어저께 방송했지만 이제 이건 100%짜리죠? 어저께 얘기한 거 얘기가. 몰라요. 어떤 거? 그거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 VR 관련해서 얘기 하나 한 거. 예, 100%짜리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제가 요새 특집으로 계속 방송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하고 요즘도 가끔 저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트렌드 해갖고 올해하고 네, 내년도 특집해서 내년도에 저의 관심 종목 4종목 머니투에서 하는 거 그걸 해놓고 제가 토요일 날까지 다 써갖고 원고담이 작가들한테 넘겼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주식은 제가 지난주에도 여기서 얘기했던 건데 이게 지금 오르면 안 되는데 오늘 갑자기 오르네 이게? 우리 딱 한 점에도 여러 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특징주는 이거죠. 뭔지 아세요? CJCGV? 아니야. CGV는 그 옥새 아니라고 얘기했고. 신세계인터. 신세계인터하고 포스코 두 개인 것 같습니다. 나 신세계인터넷을 내일 얘기할 거거든. 근데 오늘 딱 올라 버리더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근데 제가 얘기했던 주제는 아니에요. 오늘 올라가는 게 화장품 사업 간다는 건데 인터코스라고 나름 유로서 유명한 거거든요, 얘네가요. 네네. 근데 그네랑 같이 합작으로 하고 뭐 2020년까지 매출 1,000억 하면서 신세계인터내셔널의 매출에 상당한 부분 기여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어쨌든 그게 좀 올라가는 것이 시장 특징이 되겠고요. 이 교수 얘기한 대로 포스코랑 현대제철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의 특징주가 되겠는데 포스코는 왜 그런 거야?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기본적으로 철강 가격에 대한 쪽이 좀 올랐다라는 것에 대한 쪽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재정 적자에 대한 쪽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쪽을 실행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일단 호조에 대한 쪽이겠고 그 투신이 엄청 모았거든요. 최근에 그 주가 하락하는 동안 내내 계속해서 모았는데 일단 그 효과에 대한 쪽이 좀 나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일단 재정 적자를 통한 경기 부양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자유무역지구 상하이, 텐진, 그다음에 이제 푸젠, 광둥 이쪽에다가 플러스해서 이쪽 개발, 그다음에 네. 1대1로, 그다음에 네. 징진지 프로젝트, 장강 경제벨트, 그다음에 광둥성 경제벨트, 동남해안 뭐 연결 경제벨트, 동북 경제벨트, 네. 만리장성 연결 경제벨트 뭐 네. 이런 그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네. 각 성별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게 되면 원자재 수요에 대한 쪽이 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글로벌하게 보게 되면 뭐 일본이, 뭐 미국이 됐던 일본이 됐건 뭐 유럽이 됐건 간에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재정 네. 적자를 추가적으로 확대하면서. 네. 근데 이제 중국을 이제 위안화 SDR에 편입을 시켰다는 얘기는 야, 우리는 안 되니 너라도 좀 해봐라. 너라도 좀 이렇게 경기 부양해갖고 대규모 경기 부양해서 경기를 좀 살려봐라. 네. 라는 이제 그런 의도에 대한 쪽이 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네.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런 기대감에 대한 쪽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뭐 거기다 이제 철강 가격에 대한 쪽이 좀 반등 나와주다 보니까 네. 주가에 대한 쪽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네.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그 시장에서 또 관심 가질 만한 건 또 그 특징 정보 눈에 띄는 한두 개만 하나만 더 보고 또 다음 코너 들어가죠. 특징적으로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OLED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특히 네. 이제 AP 시스템 네. 같은 경우는 7% 상승하고 있는데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 전환 그 GB 물량이 있죠. 이게 네.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은 네.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그 자회사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이런 게 있겠고 뭐 거래소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증권주도 반등을 하고 있고 네. 뭐 조선주도 또 반등하고 있다라는 거.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반등 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시장에 특이한 것들이 그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신세계 인터넷은 저의 그런 의지랑 상관없이 네. 오늘 그런 재료 때문에 올라가는 거 되겠고요. 하여튼 아프리카 TV 네. 이런 것들 하여튼 오늘 아침부터 아주 강하던데 뭐 그렇게 뻗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제 또 그 방송에서 딱한 정 녹음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네. 내년도 초에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1인 TV, 네네. 1인 방송. 네. 우리 뭐 MCN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거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페리스코프란 거가 지금 관심이거든요. 네. 페리스코프라고 이제 앱으로 하고 거기에 트위터가 갖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미국 올해 최고의 인기 앱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내년에도 뭐 머스트헤브 앱이라는 얘기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시장에서 뭐라 할까요? 좀 한복판에 있다. 일단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앞서 말하셨던 대로 이번에 경제공작회에서 나왔던 경제공작에서 나왔던 경제 도농 간의 격차에서 그리고 글로벌리 적극적인 글로벌 탑으로의 부상 이런 것들 그러면서 또 하나 나오는 것이 AIB의 출연과 함께 1대1로 사업의 내년도의 본격화 네.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큰 왁구를 그림을 형성하는 그런 시장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죠. 네, 마켓 이슈 전략인데요. 어느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청주대에서 강의가 이제 끝났고 다시 네. 이제 강의가 오픈된 네. 지금 유호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강의가 지난주에 종강이 돼갖고요. 네. 네네. 쭉 놀다가 네. 네. 또 강의 준비하고 있죠. 네. 1월달, 1월달에 또 청주대학교에 지난주에 참 네네. 그 강연은 어떻게 됐어? 강연회가 네.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처음 가봤는데 용인대. 네. 네. 이게 등산하는 줄 알았어요.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 많이들 오셨어요? 많이는 안 하고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셨더라고요. 4명? 뭐 그것보다는 더 많이. 그거보다 많이. 네. 그래갖고 네. 그쪽에서는 뭐 겨울에는 차를 타고 올라갈 네네. 수도 없기 때문에 네네. 봄학기로 좀 진행을 하기로 했고. 봄학기로? 네. 봄학기는 내년에 2군데서 하는 거예요? 네네. 이거 힘들겠네. 뭐 해야죠. 그렇죠. 네, 해야죠. 돈 주는 거면 해야 돼. 몇 번 못 받지만. 그건 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용인대학은 좀 심하대. 그거는 왜요? 열정페이가 따로 없더만. 왜? 웬만한 지하철 타고 가더라도 차비가 안 나올 것 같아 나는. 진짜요? 그래 난 못 가 거기. 예, 못 하실 것 같아요. 난 못 가지. 아니 차비가 안 나. 난 차비가 안 나와. 시간대가 좀 애매해서 사실은. 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 2, 3일 정도 열리는데 뭐 이번에 이거를 좀 미리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CES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존에도 CES에 대한 얘기는 계속 12월 달이 되게 되면 많은 이슈가 있는데
뭐 작년에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면 커넥티드카, 네. 그다음에 드론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죠. 올 한 해.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 또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또 어떤 종목이 이슈가 될지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2016 CES를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과거에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재상기하는 그런 느낌으로서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CS 연역을 좀 보시게 되면 예전에 뭐 이슈가 많이 됐던 부분이 향후에도 뭐 충분히 기술력을 인정받고 상품성을 인정받아서 팔렸던 게 굉장히 많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DVD라든가 홈 미디어 서버, 뭐 그 외에도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발전을 해왔고요. 최근 들어서 5년 이후부터 이제 IPTV, 콘텐츠, OLED, 3D, 그다음에 태블릿도 이슈가 한참 됐다가 이제 빠르게 좀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올해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작년에 사실은 드론 그 장소가, 그러니까 전시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협소했었는데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어떤 부분이 많이 좀 늘어날 것인가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2016년 CES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사실 이게 삼성전자에서는요, 사물 인터넷, 작년에도 뭐 이슈가 됐고 그 전에도 이슈가 됐던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네. 사실상 주가를 보게 되면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여전히 성장성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네.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웨어러블 기기도 역시 동일한 사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예시는 많이 됐는데 주가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네. 하지만 향후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좀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CES를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사물 인터넷을 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쪽에서도 IFA였죠. IFA에서 그 사물 인터넷을 모든 기기를 연결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사물 네. 인터넷 쪽은 여전히 뭐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물 인터넷을 좀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을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뭐 NH투자증권에서도 역시 뭐 2016년에 네. CES에서 어떤 게 이슈가 될 것인지를 4개를 뽑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업종을 산업 쪽에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뭐 사물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 쪽에서는 이제 뭐 웨어러블 쪽까지 좀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틱이라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또 내놓으면서 일단은 웨어러블 쪽에 좀 탑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차세대 TV, 뭐 4K, 뭐 UHD에 대한 얘기는 작년에도 사실은 크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CES를 보게 되면 가칭 TV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작년에는 뭐 자동차 쇼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었지만 올해도 역시 뭐 차세대 TV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차세대 TV 쪽에서 삼성이라든가 이제 뭐 LG에서 계속적으로 OLED TV 쪽으로 뭐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차세대 TV 4K 정도로 넘어가려면은 뭐 하드웨어 쪽으로는 괜찮죠. 하지만 그렇죠.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아직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그 TV 안에서 또 스마트 TV 그 셋톱박스가 이제 스마트 셋톱박스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유료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발표를 한 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스마트 TV를 또 연결을 해서 게임을 출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럼요. 뭐 콘텐츠 쪽이 계속적으로 좀 보강이 된다라고 한다면 4K에 대한 얘기도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좀 많았던 사항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모바일과 웨어러블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모바일 쪽에서는 이번에 큰 기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월 달에 MWC가 열리는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S7 이슈가 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웨어러블 쪽으로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도 뉴스 나온 게 이제 뭐 스마트폰 쪽으로는 앞으로 5년 후에는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뭐 일단 모바일 쪽은 막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웨어러블 쪽으로는 다시 한번 이슈가 될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커넥티드 카, 드론, 그 다음에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에 드론 전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가 됐고요. 이번에도 커넥티드 카 쪽으로 보게 되면은 차량 100대 이상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만큼 올해 같은 경우도 커넥티드 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고, 로봇 쪽이 올해는 저 매장이 굉장히 좀 넓어지더라고요. 네. 2015년 대비 71% 면적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건 역시 뭐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올해 드론이 성장한 것만큼 로봇이 또 내년에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는 칭다오에서 이제 뭐 국가 로봇 단지를 좀 조성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향후 로봇은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로봇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찾아보시게 되면 로봇 안에서도 이제 산업용이 가장 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전투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네. 헬스케어 관련 로봇 이슈가 좀 더 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제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의 경쟁자가 생겼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은 뭐 패러데이 퓨처가 테슬라와 BMW 엔지니어를 고용해서 이번에 무인카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뭐 어떤 부분인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나온다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뭐 무인 자동차 쪽에 격전지가 되겠죠. 네. 근데 어느 쪽이 먼저 빠르게 선점하냐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세탁기라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월풀과 LG, 삼성 이쪽에서 이제 CES에서 지능형 뭐 세탁기가 작년에 예상 외로 이슈가 많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이런 그 가전제품 쪽으로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다시 한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뭐 4K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뭐 부분, 그 다음에 뭐 4K 콘텐츠가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이게 와인 케이스예요. 네. 와인 케이스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따라 놓으면 와인이 빨리 산화가 되고 적정 온도에서 유지가 된다. 네. 뭐 보면은 CS에서는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물론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스마트폰. 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 정도 네. 음량을 좀 키우는 그런 제한이 있는데 네. 여기 있는 이거는 이제 36단계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헤비메탈 듣는 사람들 물론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을지 안 네.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뭐 헬스케어 쪽의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레블이라는 부분이에요. 레블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을 태울 때 나오는 부분인데 네. 이게 지방을 얼마나 연소를 했는지까지 측정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또 하나의 이슈로서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그냥 하나의 신제품 6가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무인카, 커넥티드카라든가 그다음에 4K 그 다음에 얘기를 했던 CES와 IoT,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웨어러블, 이쪽 관련 주 중에서 조금 더 발전했던 단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번에 또 신제품 어떤 이슈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상은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좀 더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NH투자증권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네.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까 얘기를 했던 1단계가 이제 사물인터넷.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슈가 됐고, 그 다음에 네.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로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가상현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네. 가상현실이 이제 뭐 세 번째 그 키워드로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반도체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으로 넘어가는데, 여전히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강세를 좀 보이고, 기존의 제품보다 한 단계 좀 더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또 하나의 키워드가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 나온 키워드는 이 정도고요. 그 외에도 신제품에 대한 얘기 뭐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가장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 2010년 CES
만약에 이게 다음 주가 되면은 살 타이밍이 없더라고요. 네.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좀 미리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내용 좋은데요. 두 번째 주제는 뭘 할까요? 어제 그 지진 얘기가 오늘도 지진 뭐 후속 새벽 지진이 또 3시에 나더라고요. 지진 예, 얘기가 예, 나왔더라고요. 예. 장모님 못 느끼셨답니까? 전화 못 들고 왔는데. 전화 드려 보십시오. 예. 우리 충남인데? 거기 익산에서 난 거라 익산? 예, 멀지 않더라고요. 익산에서 뭔데? 익산에서 멀어요. 저희는 이제 논산 쪽이니까 가까워서. 자기네가 더 가깝지. 예, 가까워서 우리 멀어. 집이 막 그렇게 흔들릴 진짜? 정도로 그 세상 처음으로 그렇게 느껴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예. 뻔했네. 3도짜리 정도면 3.9라고 그러더라고요. 3.9. 3도 이상은 좀 네. 느낄 수 있는 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뭐 제가 이거를 오늘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해서 지진한 게 아니라는 거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은 5년이죠. 5년. 엊그제였습니다. 엊그제. 네. 엊그제 얘기가 뭐였냐면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공공시설에 대한 얘기가 다 정리가 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 내진율을 지금 40에서 42% 정도 보고 있는데 그거를 공공시설 안에서는 이제 49%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9월 달과 6월 달에도 이슈가 계속 됐던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에베레스트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7.8도의 강진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지진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이슈가 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재난 영화 중에서 올해 가장 재밌게 본 게 이제 샌 안드레아스 아닌가. 그거는 대박이지, 대박.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 그 보면서 이 교수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나 저 영화 보면서 죄송하지만 해운대는 뭐였니? 해운대는 여기 해운대는 애들이 장난하는 영화고 장난이었죠. 해운대는 마지막에 한 20분 나왔잖아요. 네, 처음에는 수많은 네, 연애랑 괜히 중요하지도 않은데 네, 부부 갈등 이런 거라고 갈등. 연애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야. 그렇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 네. JTBC인가 거기에서 나온 드라마 중에서 네. 뭐 지진으로 인해서 JTBC에서 보는 게 있었죠. 예, 예. 망해 무너져 갖고 그런 의학 드라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샌안드레아스 같은 경우 9도 정도의 지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9도 정도면 좀 이따가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거의 모든 건물이 다 박살이 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올 한 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1년에 지진이 한 50만 회? 50만 회 정도 관측이 된대요. 세계적으로. 네. 관측이 되는데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을 보게 되면 역시 환태평양, 환태평양 쪽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진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일어났는데 네. 국내에서는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흔들림이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거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4월 달에 톤가, 그 다음에 그리스, 윌리스, 대만, 솔로몬, 뉴질랜드, 캐나다, 네팔에서 연속 한 3회. 그리고 그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에베레스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피지, 파푸아뉴기니 이쪽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피해가 당하는 세 개가 이슈가 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도심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얕은 곳에서 네. 건물이 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위험이 많이 크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진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네팔 같은 경우 이 세 개가 모두 해당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불의 고리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환태평양 안에서 고리처럼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불의 고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지진판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2004년도에 9도 정도의 지진이 좀 일어났었고요.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도 최근에 3도 이상 지진이 5회 정도. 네. 그 다음에 좀 멀리서는 7도 이상의 지진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978년부터 2015년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연도로 보게 되면은 올 상반기에 18회 정도, 네. 평균적으로 한 24회에서 28회 정도 네. 평균을 좀 보시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만 18회 정도로서 좀 줄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전에 같은 경우는 뭐 좀 많이 이슈가 좀 됐었던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연도별로 제가 쭉 이제 정리를 좀 해놨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2023년에 가장 많은 지진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상반기 기준이었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내진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재정이 1990년대 이후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그 전에 노후했던 건물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각이 흔들리게 되면은 보통 건물 같은 경우 몸체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진 설계를 했던 거는 이제 힘을 분산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모으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적인 건물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 올 한 해 그 내진 설계 적용 기술 변동을 보게 되면요. 2009년에 3층 이상,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 높이 13m 이상에서는 무조건 내진 설계 적용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국내에서 만들어졌던, 그 다음에 공공시설로 만들어졌던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은 아까 전에 40에서 42 정도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네. 40% 정도는 내진 설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보다 많은 60%가 일단은 내진 설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9% 정도 늘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심각한 건 학교 측입니다. 학교. 네,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만 개가 넘게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4,478개, 즉 22%밖에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아갔고요. 이 부분이 좀 많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에너지 소진형이라고 있어요. 네. 이제 뭐 내진 설계 기술을 크게 3가지로 정도로 나누게 되는데 작년에 이 부분이 이슈가 많이 됐거든요. 특허 쪽으로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 소진형 쪽으로 이슈가 좀 많이 됐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특허 출원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에너지 소진형이 지금은 많은 특허가 이어졌고 지금도 그 기술이 아직까지는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이걸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강도 증진형, 뭐 강도가 오게 되면은 겉에 골조나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갖고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연성 증진형은 겉에 이제 더 하나씩 더 첨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소산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에너지 소산형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흡수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강도 증진형, 연성 증진형, 에너지 소산형 같은 경우 하나의 이슈로서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은 에너지 소산형에 많이 쓰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이슈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있기는 아직은 있는데, 아직은 안 되나? 있기는 있는데 이게 뭐 확실히 좋은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확인을 해보게 되면 종목은 골라왔는데 이게 100%짜리일 수도 있어요. 공개해도 됩니까? 100% 아니 그건 있는 사실이니까 네. 뭐 추천하는 게 아니니까. 네. 테마 쪽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AJS, 삼양엠텍, KT 서브메린, 유니슨 이 정도고 그다음에 건물이 난 다음에 복구할 때는 역시 뭐 건설주가 이슈가 되고 그렇죠. 시멘트주가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종목을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지난 일본 지진 때 AJS가 가장 이슈가 많이 됐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유니슨 자회사가 이쪽에 이슈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유니슨 같은 경우 빠져 있는 상태고요. 삼양엠텍, AJS, KT 서브마린 이 정도가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아까 그 CES 얘기할 때 보면 역시 스마트카 얘기 나오던데요. 혹시 그 뉴스 보셨죠? 오늘 그 얘기 잠깐만 더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미국에서 뉴스 중에 종목별 관련된 거, 뭐 경제적인 건 어려우니까 다 필요 없고요. 종목별로 보면 이제 장 끝나고 나서는 나이키의 실적이 나왔어요. 네. 근데 나이키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거든요. 시간에서는 몰랐는데, 그 나이키는 사상체육과 흐름 가는 거고요. 계속 나왔던 언더아머는 좀 가다가 좀 쉬고 있어요. 그리고 엘브랜즈도 가다 좀 쉬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거 똑같습니다. 나이키도 똑같은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내년에 보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있잖아요. 네. 리우 올림픽.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스포츠 테마 플러스 나이키도 똑같이 스마트웨어예요. 스마트웨어. 그러니까 계속 좀 관심 좀 보셔야 되겠고요. 사실 제가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그걸로 좀 관심 갖고 내일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 시간 봐서 제가 있으면 제가 얘기할 거 미리 좀 설명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포드입니다. 오늘 포드가 올라간 게 오늘 미국의 가장 탑 뉴스인데요. 뉴스 보셨죠? 그 뉴스 좀 화면 잡아주실래요? 포드랑 구글에서 이게 미국에서 모든 뉴스에 지금 탑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포드랑 구글이 죄송합니다. 스마트카에서 파트너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카에서. 그래서 뭐 자율주행차 뭐 그런 거가 되겠는데, 이제 아직 회사 측에서 양쪽에서 공식 발표한 건 없어요. 그래서 공식 발표는 아마도 CES에서 발표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가 지금까지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토모티브 뉴스를 보면 확인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좀 전까지 제가 봤을 때 확인은 안 됐어요. 회사에서 양쪽에서 발표는 없었거든요. 화면 좀 나왔어요? 뉴스? 네네. 네, 그렇죠.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이건데요. 이거에 관한 핵심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두 가지인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 오토모티브의 기사를 갖고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 갑이냐는 거죠. 여기서. 그잖아요. 누가 더 우세하는 건데 오늘 딱 보면 포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포드 한 3, 4% 올라가고 구글은 조금 올랐어요. 근데 보면 당연히 이거 여기서 그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요번에 그 영어라면 익스클루시브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비독점적 파트너십이에요. 뭐냐면 구글은 딴 데랑 아무랑도 손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번에 갑은 구글이 갑입니다. 이게 요번에 핵심이요. 또 하나는 포드, GM, 크라이슬러는 대표적인 디트로이트의 빅3거든요. 네.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앨런 머스크가 7, 8년 전에 미국에서 나 전기차 만들 테니까 펀딩 해달라. 디트로이트 막 찾아다니는데 다들 아이 뭔 소리야 네가 뭘 알아. 그러고 자동차 공장을 실리콘밸리에 갖다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으로 구산업이 신산업한테 손을 벌렸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게 이번에 핵심입니다. 두 가지 핵심이에요. 그래서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시대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급속히 시장이 바뀌는 구도. 이거에 대한 두 가지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넌 익스클루시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비독점적 파트너십이라는 게 이번에 또 핵심이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은 역시 OS 중심으로 가는 자동차 산업, 그리고 역시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어떤 새로운 먹거리의 새로운 어떤 패턴.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임범석 교수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이제 그 탑기어 이런 거 보면 자주 인용도 하고 그러는 분인데 이 사람이 삼성에서 포럼을 할 때 지금의 상황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죄송합니다. 역사적으로 해성이 지구에 충돌하기 전에 공룡의 상태. 그러니까 공룡이 그 해성이 떨어져 공룡이 다 죽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세계가 열린다는 그런 자동차 산업을 지금 빗대서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의 대변혁에 지금 성큼 와 있다 하는 것이 포드와 포드와 구글의 손잡은 거다. 그래서 되게 오늘 큰 뉴스로 지금 미국에서 반영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오늘 그래서 포드와 관련된 서플라이들이 막 주가만 올랐어요 오늘요. 포드의 체인에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장에 좀 관심거리 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말 나온 김에 앞서 아까 포스코 얘기하시고 우리 1대1로 프로젝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 관련된 거 제 화면 한번 잡아주시겠는데요.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그 관련 있으신데 물론 뭐 우리나라도 쌍용양에도 오르고 막 오르잖아요. 네네. 예? 뭐 시멘트도 오르고 시멘트도 오늘 오르지 않아요? 어제 오늘? 잘 모르겠죠. 네. 관심도 없는데. 그리고 철강 올라가는 게 다 중국에서 1대1로 하고 1대1로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얘기가 났으니 이제 뭐 떡거물이 생길 거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 이런 거죠. 1대1로 프로젝트라는 거는 중국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어디까지 간다? 유럽까지 가는 거죠. 나폴리까지 가는 거죠. 네네. 나폴리까지 가는 거죠. 배 타고 그래서 거기서 또 배 타고 나면 아프리카까지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네. 대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말의 논리가 맞아요. 중국에서 하는 것은 중국 위주로 가겠지만 해외로 가면 그죠? 그 바깥에 가면 다른 나라도 끼어줄 거 아닙니까? 네네. 그죠? 당연히 AIB에 참여 지분만큼 많이 그 최소한 그 정도 갖고 가는 게 A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머징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별로 된 적이 없으니 그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건데요. 네. 참고로 ETF라는 소개해드리면 이거는 홍콩에서 살 수 있는 건데요. 제가 가장 주목받는 게 이거예요. 잘 보세요. 그 홍콩 심벌은 3006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뭐 미국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된다고. 이게 합성 ETF가 되겠고요. 중국 인프라스트럭처 관련주예요. 예?
네. 이거 중국 것만 있는 거고요. 이거 말고 나는 다 외겠다 보려면 또 EGIF인가 또 있어요. IGF인가 이래서 이머징의 인프라스트럭처만 하는 거 있어요. 예? 또 그것도 블랙락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게 갑이다. 그게 오히려 안전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보면 그 또 하나 뉴스가 우리나라 관련주가 뭐 전 모르겠어요. 그 테마로 움직이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화성인가 어디에 안성인가 화성인가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했잖아요. 네. 또 나왔잖아요. 또 네. 오리님은 또 나왔잖아요. 네. 그거가 주체가 어디예요? 주체가 봤어요? 자세히? 주체가 어디입니까? 완다. 아니요. 아니던데. 주체 우리나라에서 주체 있잖아요. 프로젝트 네네. 사업 주체가 그거가 현실성 있다 없다 얘기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또 24조 원을 까먹은 수자원공사야. 수자원공사에서. 아 이거 맞죠? 네네. 그래서 말들이 많아요. 수자원공사가 돈이 어디서 그거 하냐? 네. 펀딩이 되겠냐는 건데요. 수자원공사가 있고 대우건설도 들어가고요. 대우건설이 갑자기 또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아직도 협의만 한다는 거고 이제 땅 문제가 해결돼서 현실성 있고 2020년에 오픈한다는 건데요. 또 하나 주요 투자자들이 중국의 구형 건설사들이 다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돈을 내야지 이게 급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 프로젝트가. 네. 예? 그 내년에 2월 달인가 저기 열리잖아요. 내 목표는 지금 중국에서 내년 춘절에 상해 그 디즈니랜드 오프닝 목표거든요. 아 진짜로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번에 그 중국 국영 기업들이 여기 ETF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인프라스트럭처에 관심 있으시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보면 익숙한 거는 뭐 포스코나 그런 거가 오면 좋을 수 있겠죠. 근데 본류는 아니다. 본류는 지금 이게 보면 딱 이게 주가도 재미없잖아요. 네. 이거 보세요. 이게 뭐 떨어져 있죠, 그래. 이게 뭐 장기적으로 보면 더 떨어졌어요. 올라갔다가 훅 떨어졌잖아요. 올라갔다가 툭 떨어졌잖아요, 이거.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아직. 이런 거에 좀 관심 있다, 미국 애들이. 예? 이건 뭐 제가 전문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누구야, 우리 이따 오시면 우리 준영이 형님한테도 물어보시고 우리 장우석 전문가한테도 물어보겠지만 하여튼 중국에서 지금 관심이 저거다. 1대1로 프로젝트가 다시 이제 금년 4월, 5월에만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직 현실화가 안 됐는데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얘기 해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그 이한구 소장이 얘기했던 경고. 무서워 그 양반. 네네. 네. 이한구 소장님 밑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아, 예전에? 짜증나죠? 예, 예. 네, 제가 보여드릴까요? 사진까지 내실 필요는 없을 아, 것 짜증나죠? 같고. 네네. 그 시장에 대한 그 경고에 대한 부분, 이제 부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고를 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거 보세요. 이거는 사실 제가 어저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어저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국에 기사 넘쳐서 못했다. 네네. 못했어요. 이게 그저께 나온 기사예요. 예? 이한구 의원이죠. 지금 사선 의원입니다. 경제 위기 넘어 국가 위기, 거덜날 정치 차릴 것 얘기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분이랑 토털리 다른 사람입니다. 저랑은 코드가 전혀 안 맞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양반은 저를 기억도 못하죠. 저는 하발이 삥발이었으니까. 완전 쫄자 중에 쫄자. 예? 그런 거 있더라고요. 어저께 났더니 박현주 회장의 신화 얘기 나면서 예? 네. 입사 4개월 만에 과장이 됐대요. 네. 예? 진짜로. 네. 그래서 신화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입사 6개월 만에 대리가 될 수 있는데 네. 안 시켜줬어 이 양반이 나를. 그래서 나 싫어해. 나랑 안 맞아. 네. 그래서 미안하니까 나 또 출장을 외국을 많이 보내줬어. 네. 아니 미안했나봐 자기가 나한테. 네. 뭐 해줘야 되는데. 네. 근데 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 1년 반 만에 내가 대리가 되고 과장도 특진해서 또 과장도 네. 3년 만에 되고 과장에서 하여튼 제가 엄청 속도는 빨랐어요. 그 정도 아니지만. 근데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저는 이 양반한테 엄청나게 안 맞았지만 이 양반한테 배운 거 많아요. 이 사람 이 밑에 있으면서.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엄청나게 경고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양반 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게 보면 뉴스원에서 나온 단독 인터뷰거든요. 그래서 뉴스원에 들어가서 이건 제가 뭐 설명할 필요 없고 이제 링크를 찍어서 드렸으니까 한번 시간 나면 보세요. 이런 의견도 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아는 한은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우려가 엄청 많은 사람일 겁니다. 이분은 항상 그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경제 현상을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접근해요. 이분은 네.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상당히 뭐 재벌 친화적인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으나 결코 재벌 친화적도 아닙니다. 이 양반이 내가 있을 때 보면 대우건설이나 제우자동차를 엄청 깠어요. 대우조선 저런 거 뭐하러 네네. 하냐고 엄청 하고 나서 김우중한 씨한테 가서 혼나고 오고 네. 바른 소리 하다 혼나면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똑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산하에서 장관이나 그 경제 부총리 할 거라고 그랬는데 예. 지금 안 듣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아마 너무 바른 소리를 워낙 이게 경제학의 교과서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생님이라고. 네네. 그리고 여기 그 기사도 나오는데요. 근데 한번 읽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가 왜 시장이 그렇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저께도 말씀드린 거 오래된 미래 그 당시에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보시고 그 당시 어떤 것들이 되고 왜 잃어버린 20년 동안 고령화되면서 왜 필수 소비재 시장이 커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IT는 왜 상당히 또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헬스케어는 왜 커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 하나 흐름. 예, 그리고 왜 렌트 시장은 커지나 이런 것들 이런 거죠. 하나 말씀드리면 어저께 제가 딱 한 종목 녹음했던 주식 중에 하나가 뭐 제 얘기니까 해도 되죠. AJ 네트워크. 에이지 네트워크스인데요. 에이지 네트워크스가 이렇게 솔직한 말씀으로 섹시한 주식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섹시하지 않아요. 이게 뭐 거래가 많은 것도 아닌데요. 저는 에이지 네트워크스가 장기적으로 전 개인적으로 보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100%는 아니겠죠. 이게 멀쩡해서 하니까 거래가 안 될 뿐이죠. 근데 일본의 우리나라는 GDP에서 렌트 시장이 차지하는 거가 2%밖에 됩니다. 2%. 2%밖에 안 되는데 일본도 예전에 2%였어요. 근데 일본이 고령화되면서 10년, 20년 지나니까 GDP에서 차지한 렌트 시장. 여기서 말하는 렌트는 자동차도 렌트 들어가고요. 주택도 렌트 들어가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옷도 있고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 기모노도 다 렌트해서 입지 기모노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웬만한 기모노 그냥 빌려서 입습니다. 워낙 비싸갖고요. 그리고 뭐 파티복 이런 거 다 포함하고 뭐 옷도 있고 뭐 그런 많이 있잖아요. 가구도 있고. 렌트 시장이 우리나라는 2%예요. 일본은 몇 프로인지 아세요? 13% 정도. 네, 10%가 넘어요, 지금요. 네, 10%가 넘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그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AJ 렌터카가 된다는 게 아니라 렌트 시장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게 단점은 절대 거래가 많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그런 거를 하시려면 그런 것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년 시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내년 시장에 대해서 연초 랠리에 대한 부분을 볼 텐데. 아, 1월 효과? 예, 이런 네. 효과는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항상 대한 있었지, 뭐 그런 건. 내년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원인이 이제 그 증권사들에 대한 시각이 내년도에 변동성이 생길 거다. 내년에도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1분기에 그거는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에는 주가가 상승할 것 같은데 1분기 이후에 이제 무엇을 조심해야 될 거냐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은 영국의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얘기가 이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여한 캐머런 총리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2016년도 영국과 EU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말까지 EU와 협상이 결렬되면, 그러니까 요때거든요. 그러니까 2월까지 EU하고 협상이 되는데 요때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브렉시트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지금 EU 회원국이지만 EU하고 이제 거래를 계속해서 도왔죠. 왜냐하면 이제 유로는 안 쓰니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설문 응답자 중 47%가 영국의 EU 탈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40% 영국의 EU 탈퇴를 지지하고 있고 38%만이 반대해서 브렉시트 지지에 대한 여론이 점차 힘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특별 대우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대륙이 아니지 않니? 넌 섬나라지 않니?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EU 시민권자가 영국의 근로에 기반한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4년을 기여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 EU 시민은 회원국 어디로든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는 원칙에 반대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내년에 만약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면 2월 말 한 3월 초 정도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이 EU와 영국의 협상 결과 이 부분에 한 2월 말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시장에 변동성을 준다라면 또 뜬금없이 그렇죠. 이 브렉시트 이게 뭔 소리야 이러실 텐데 지금 EU하고 지금 협상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요 내용을 1월 달 이후 2월 구정 지나고 나서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 더 보면 뭐 이슈거리도 아닌데요. 오늘 보면 또 그 한국경제가 히트 쳤죠. 네, 어떤 거요? 한국경제 히트 쳤잖아요. 거의 단독같이 혼자 써갖고요. 일면에. 뭐지? CJCGV가 CJCGV? 완다랑 지분 맡겨난다 하고 나서 CJCGV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 보세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있는 거 보게 되면 이건데요. 어디 나와 있어? 뭐 딴 데도 없었는데 오늘 한국경제 보시면 그것 때문에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한국경제에서 오늘 그래서 갑자기 공시하고 그랬는데 한국경제에서 신문에 나온 거 보면 CJCGV랑 완다랑 이제 전략적 제휴를 지난번에 맺었잖아요. 그래서 지분 맞교환.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사실 무근이야 났는데 보도된 거니까 얘기 나오면 이런 거죠. 워낙은 중국의 법인이 100% 지금 CJ CGV가 갖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요구는 뉴스 기사입니다. 근데 100% 인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완다가. 네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놈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갖고 그보다는 이제 맞견으로 가자. 그래서 이게 뭐 거의 긍정자로 얘기하는데 다 부인했어요. 네. 저기도 부인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제가 그거 부인했으니까 부인한 거죠. 그거 쓴 친구만 X된 거죠. 네. 그리고 신나갖고 왜냐면 혼자 쓰면 단독같이 쓰면 딴 애들은 물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안은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게 네. SK 하이닉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도 제목을 뭐라고 나왔냐면 한다가 아니고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죠. 추진한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겠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완다에 대한 지분에 대한 쪽을 이제 완다에서 또 이제 제안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텐데 네. 일단은 CJ CGV로서는 받을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 근데 거기 내용 보면 이제 뭐 이거를 중국 CJV를 네. 홍콩에 상장하려고 그러는데요. 홍콩 상장에 대한 부분을 네. 가져가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네. 제가 말씀드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수충에 주목해야 되겠네. 그 왕회장 아들 이 사진 봐. 진정한 왕서방. 진짜 왕서방. 진짜 이 양반을 왕서방. 우리는 큰 형님으로 모셔야 돼. 네, 제 네. 화면 잡아주세요. 네. 완다그룹 이사님인데요. 네. 중국 최고의 갑부. 네. 나이는 몇? 29. 29인가 7인가? 모르지. 한국 나이 29인지 뭐 20. 아니 27. 우리나라, 그러니까 만으로 27이네. 만으로 27인데 네. 이 양반이 서울에 집도 마련하게 사시겠대. 네네. 그러니까 어디에 이런 사람들은 중국 최고야 보니까 네. 우리나라 우리 그 재용 형님보다 돈 없지 않냐? 이름도 멋져. 프로메테우스 캐피탈. 돈 더 많지 않아?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왕회장 그래. 아빠가 돈이 더 많지. 아버님 돈이 지 돈이지 뭐. 예, 거기는 아니, 뭐 이제 애 두 개 했어? 아들 하나지? 프로메테우스 캐피탈 같은 경우가 이제 하고 그다음 리짜찡 레전드 캐피탈 대표가 이제 내년에 각각 1,000억 원씩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할 텐데 그 덱스터에도 이미 2대 주주가 그렇다면 이 사람이. 덱스터에 이미 2대 주주고요. 그다음 미디어 컨텐츠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런 국내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투자에 대한 쪽을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라서 너무 다 사겠다는 거잖아. 네네. 웬만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놈아 이거잖아. 덱스터에 투자한 거는 뭐 11억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주 큰 금액에 대한 쪽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1,000만 달러 정도 지금 110억이죠, 110억. 110억을 이제 투자 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메테우스 캐피탈과 레전드 캐피탈이 각각 이제 2대 주주, 3대 주주에 대한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상장할 때 왔었고 한국에 왔었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 컨텐츠 업종에 대한 매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인수를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관심주는 여전히 미디어 컨텐츠와 소비재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NMP 코스메틱에도 투자를 했었는데 이쪽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고 기존의 어떤 그 산업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성 교수가 매번 얘기했던 거. 네네. 그러니까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이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옛날에 이제 80년대 초반에 나타났던 현상이 뭐죠? 우리나라에 뭐야? 뭐 해외여행도 좀 일부 가셨지만 그때 콘도미니엄 열풍이 있었거든요. 그렇었죠. 그렇죠. 콘도미니엄 열풍.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난 그 정도는 못 살았는데 자기 콘도 산다고 그래 자기 집은. 그때 이제 아빠가 살았지 내가 안 사는 게 아니라. 예. 그때 처음 80년대 예. 초반에 생긴 건가 이제 부산 해운대 한국 콘도 이런 게 뭐 예. 거의 먼저 생기로 했었죠. 그때 이제 뭐 다 없어졌잖아 한국 콘도가. 예,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콘도에 대한 열풍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런 이제 여가 생활을 즐기려는 수요에 대한 세컨드 쪽이 하우스라고 그러죠. 예, 네. 증가하려는 그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앞으로 그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양호해질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네. 여러분들이 110페이지만 읽을 자신만 있으면 네, 웬만한 거 다 이해가 된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꿈을 그리는 자와 꿈을 그리지 못하는 분과의 차이. 오래된 미래. 오래된 미래. 그리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저는 이제 AJ 네트워크스를 하고 네. 그 100%짜리 어저께 얘기했는데요. 그걸 어저께 저희가 딱한 종목 시즌 3에 막방을 했어요. 네, 시즌 4가 될지 아니면 시즌 3를 그냥 새로운 시도를 할지 네. 그거는 연말에 이승원 교수 바쁘면 안 되는 거고 시즌 연말에 3를 슬쩍 다시 하는 거고. 시즌 3를 슬쩍 다시 하다가 구정 때쯤 시즌 4가 되지 않겠느냐. 아, 그럼 안 되는데 내 거 빨리 지워야 되는데. 네. 아유, 내가 알아봐야지. 올 삭제 기능 한번 있으면 올 삭제 해볼까 나. 아니 간단해요. 그 우리 거 저기 있잖아요. 뭐야? 그거 쓰고 있는 거 거기서 빼면 돼요 뒤에 거. 올 삭제 돼? 아니 삭제는 안 되는데 삭제 안 돼? 뒤에 있는 것만 빼면 된다니까요. 뒤에 있는 게 뭐야? 그거 집어넣잖아요. 지금 우리가 수동으로 편집하잖아요. 그 뒷부분은 지워버리면 되지.
아, 그럼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면. 내 거 누가 아무도 못 갖고 있는 거지? 못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튜브도 채널 다 죽여버리지 뭐. 대신에 거기에 있지. 그 미국의 그 서버에 있지. 서버에 FBI가 갖고 있겠지. 코겔러 이런 놈들이. 코겔러 이런 놈들이. 네네. 나 국회의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네. 그거 갖고 뭐 국회의원이 안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엄한 막말을 안 했으니까. 네, 어마막말을 안 하셨지만 제가 내가 한 거는 주가 말해서 떨어진 죄밖에 없다. 증인으로서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난 주식 말해서 떨어진 죄밖에 없어. 네네. 네, 1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마켓 11 2부 시작했습니다. 1부터는 큰 차이 없고 네. 코스피가 0.7%, 그리고 코스닥은 뭐 약간 강보합. 네. 11시 때보다 약간 좀 내려간 그 느낌? 그렇지만 큰 변화 없죠? 네, 외국인에 대한 매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코스피에서 좀 줄었고요. 네. 168억으로 좀 줄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세에 대한 흐름 자체가 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코스닥에 대한 매수 자체는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리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뭐 우리 시장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요. 미국에서 대부분의 거래는 끝났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네. 미국에서는 올해 크리스마스 산타렐리 없다. 없는 거로 결론 났다. 그리고 휴가나 가라 다들. 그래서 그 거래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사면서 이제 윈도우 드레싱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런 건 있겠으나 하여튼 큰 메이저의 흐름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일단 외국인의 네. 그런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도가 없어서 매도가 없어서 네, 그 매매 자체가 좀 네네. 줄어들지 않겠느냐. 휴가 간 네, 분위기 네, 이미. 네, 네. 네. 그리고 이미 왜냐하면 네, 오전장에 외국인 지금 거래량에 대한 그 금액이 절대 네. 금액이 한 그 3,500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거예요, 지금 많은 거예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적은 거래 대금이 2조 원대니까 오늘도 한 4조 원대 정도 네, 네. 그러니까 좀 안 되는 그런 거래 대금에 대한 쪽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내용을 잠깐 뭐 그 다음 코너 하기 전에 제가 내일 할 거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제가 내일 아침 방송하면 할 거에다가 이제 요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네. 마지막 편으로 종목을 제가 4개를 얘기할 거거든요. 네. 제 혼자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코너가 그 딱이거란 2학년 딱이거란 코너가 있어요. 네. 머니터에 방송한 거 내일 원 건데요. 예, 아까 그거 제 화면 좀 잠깐 잡아주세요. 예, 이게 제 관심주인데요. 이건 조금 더 크게겠네. 예, 근데 이거는 첫 번째는 삼성 SDI입니다. 이거는 이제 3년째 하는 거야. 근데 저랑은 궁합이 잘 안 맞았어. 솔직히 2년 동안 안 맞는데 이번에 또 맞을 줄 모르지. 또 내년 상반기 내내 떨어질지 몰라. 그렇지만 이건 똑같아요. 이거 동부증권에서 아시다시피 10만 원 제시했잖아요. 네. 10만 원. 공이 하나 빠졌네요. 10,000원은 넘었죠. 키움이 제가 봤을 땐 제일 높게 제시하고 있네요. 16만 원. 네. 그래서 저는 키움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키움에 베팅하는 거로. 네. 이렇게까지 하면 혹시라도 SDI가 안 되잖아. 네. 그럼 나는 누구한테 하소연하면 돼? 아, 키움 형님 왜 이러시나? 저는 키움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요번 달이라는 거나 제가 이걸 어디서 했겠어? 광고 보니까 우리 영문에 자세히 나오더만 이게. 네네. 영문에 보니까 딱 나. 거기 영문에서 제가 찾은 거예요, 이거. 네. 동부가 10만 원, 키움이 16만 원. 그래서 나는 동부의 편을 들었다. 그리고 내용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삼성 했을 때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럼 다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약간 듣보잡이나 의외가 나는데 두 번째라는 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에요. 근데 이거는 썰렁합니다. 이것도 대문에 썰렁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화장품 사업부의 적자폭 축소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새로 나온 거고 오늘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오늘 인터코스란 걸 이번에 합병하겠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그 영업 안 되는 적자가 많은 게 썰러먼 브랜드인데요. 얘네가 이제 철수 가능성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그보다는 이거예요. 2016년 스마트웨어 시장에 글로벌 관심이 증가할 경우 이런 애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필수 소비재에서 그 미국, 중국에서 소비 확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 네. 이제 뭐 대연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 국내 고급 브랜드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영업 마케팅하면 이런 데가 더 셀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맘 먹고 가면 네. 거기다가 약간의 재료만 붙으면 얘네들을 갖고 있는 우먼 브랜드에 스마트 자만 갖다 붙이면 팔린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다음에 불확실하지만 면세점 사업이 본격화되면 얘네들이 결국 MD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요. 목표 주가 평균은 14만 원인데요. KB투자는 11만 원. 그러니까 이거대로 하면 오를 게 없죠. 신영이 18만 5천 원. 신영이 제일 세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형은 뭐 될지 모르겠지만 신세계인터넷에서 제가 두 번째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저는 퍼스텍. 퍼스텍. 네, 이것도 주가 재미없죠 요새요. 네. 근데 저는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고도무기 특화 중소업체다라는 걸 갖고 있고 이제 어저께 이제 저게 떨어졌잖아요. 네네. 떨어져서 뭐 불안한 걸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저는 그쪽에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런 얘기는 별로 좋지 않은데 낙수 효과라는 거죠. 낙수 효과. 어찌 됐건 방위 산업에 대한 얘기. 전 사실 방위 산업 미국 주식 사야 된다고 보고 있으나 중국 주식 사야 된다고 있으나 국내만 하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국내에서는 퍼스텍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이제 유콘 시스템. 이 유콘 시스템 특히 제가 요건 몰랐는데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2016년에 흑자 전환하신다네. 유콘 시스템이. 네. 그 유콘 시스템이 이미 기 납품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전라남도는 아무나 무인 항공기 밤새 떼어둬야 되잖아요. 드론. 전라남도에 계신 분, 어르신 그쪽 계시면 사들면 되는 거죠. 효도 선물로. 마지막이 이제 에이지 네트워크입니다. 여기 써놨다시피 2011년에 대비 지금까지 연 5.6% 성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2배 이상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왔다시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 선진국 10%란 추정한다. 예? 어디 주자 자료냐면 이게 KB 주장증권인가 어디 걸 제가 인용한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렌터 산업이 이렇게 커진다 이렇게 비중이 늘어난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특히 이제 자동차 무인 수요, 무인 주차장에 무인화하는 거 내가 좀 여기 많이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도 61,000원이 목표 주가 평균인데요. 이것도 썰렁하게 BNK는 기분 나쁘지만 52,000원밖에 안 보고 있어요. 하이투자는 68,000원. 그래서 평균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4개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주로 내년에. 내일 방송하는 내용인데요. 내일 혹시 못 보시면 많을 테니까 제가 미리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